제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 여자 2명에서 깁손말을 해. 아, 저 사람들은 분명 나의 옷에 대해서 귓속말을 하는 거야.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ADHD 문주스. ADHD 아동은 10세가 될 때까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2만 번 더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거는 마치 제가 매일 5번의 악플을 받는 거와 동일하대요. ADHD 아동의 최대 70%까지는 3학년이 될 때까지 친한 친구가 없을 수도 있대요. 그럼 이런 경험을 한 아동은 커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RSD, 거절 민감성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에 과도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말합니다. 거절이나 비판에 대해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RSD는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ADHD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RSD라는 용어는 ADHD 전문가인 윌리엄 도더슨 박사가 대중화를 시켰죠. 공식적인 정신과 진단은 아니지만 많은 의료진이 ADHD 환자들이 흔히 겪는 정서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꼭 거절을 당하지 않더라도 거절이 인지가 돼도 괴롭을 수도 있어요. 다 놀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그 대화들을 곱씹으면서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나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제 혼자 스스로 소설을 쓰죠. 혹은 예전에는 제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 여자 2명에서 깁손말을 해. 아, 저 사람들은 분명 나의 옷에 대해서 귓속말을 하는 거야.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아닐 거야. 설마 너가 오버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감정은 거절을 당한 것처럼 괴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20대를 뺏어간 people pleaser가 되는 겁니다. people pleaser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아니면 죄책감이 들어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냥 호구예요, 호구. 저는 제가 정말 좋은 친구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받아주는 게, 다 예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절 민감성을 떠나서 모든 인간들은 머글들도 ADHD도 저희의 퍼소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미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죠. 하지만 ADHD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ADHD 2.0 저자 중 한 분인 에드워드 할로웰, 이분도 ADHD죠. 근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는 ADHD는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된대요. 그 이유는 저희는 자극을 추구하고 스릴을 좋아하고 ADHD가 있는 분들은 되게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끌린대요. 이게 연애든 친구든.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도 그랬지만 친구들이 좀 많이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안정한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는 일단은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자극적이야. 그리고 저희는 자극을 되게 좋아해요. 추구해요. 그리고 ADHD는 타고난 구원자들이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20대를 버렸거든요. 거의 친구들한테 시간을 다 써서 저를 깎아내려서라도 과거에 저는 제 친구가 힘들다 그러면 제 마음과 시간을 다 내어줬어요.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그 친구들은 시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음날에 시험이 있어. 하지만 친구가 헤어져서 힘들대. 그러면 전 달려가서 술 밤새도록 마셔요. 그러면서 시험을 망치죠. 하지만 제가 뭐 헤어졌어요. 그러면 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아, 미안. 근데 나 시험 있어서 공부해야 돼.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탓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위해서 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 쓰레기통을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5시간씩 통화한 적도 있고 친구가 외롭다 그러면 영상 통화를 틀어놓고 생활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희생을 했어요. 물론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있죠. 그러려고 친구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병원을 안 가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악화를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슬프게도 이런 성격이 승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월급을 인상받고 싶을 때도 방해를 받죠.
저희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 아니, 그러면 이 사장님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선배들이랑 아니면 팀장님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저희는 나를 비판하고 있어. 이러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배울 기회도 놓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RSD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RSD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 금쪽 상담소의 조연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친구 관계라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왜냐면 모든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물어보기입니다. 그냥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머릿속에. 그냥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보를 얻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하기입니다. 이거는 또 연습이 필요하겠죠. 언제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거절을 못했는지 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때는 노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스를 했구나.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노트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반으로 접은 다음에 왼쪽에는 그냥 감정들 다 써요. 슬프다, 실망했다, 뭐뭐뭐뭐뭐뭐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감정이어도 좋으니까 다 쓰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지만 진짜 상황은 뭐지? 라고 이제 인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하기입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도 거절도 기술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연습하기. 이거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그 거절 민감성 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만 하고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똑같이 해요. 거울 보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글로 써보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대신 거절해준다는 사실 아세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대신 거절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거절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되게 피곤한데 친구가 놀자 이랬는데 내가 거절하면 실망하겠지? 슬프겠지? 이런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거절을 안 하고 나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러면 집에 오는 시간에 그 친구한테 미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움이 쌓여서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손절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잘못보다는 제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미움이 쌓여서 결국에는 되게 이상한 걸로 터져갖고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쳐서 아니면 잠수를 타거나. 죄책감과 미움이 있다면 죄책감을 선택을 하자. 왜냐면 죄책감을 선택을 하면서 거절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신을 골라도 괜찮아요. 죄책감이 미움보단 낫습니다. 죄책감을 계속 고르게 되면 점점 저만의 이제 기준이랑 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죄책감이 덜 들어요. 이제 건강한 죄책감은 따로 있겠죠? 건강한 죄책감은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약속 잘 지키기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한 죄책감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우리의 진정성을 억누르는 죄책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내용들은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저자 닥터 게이버 마테가 이야기한 거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만든 6가지 질문을 함께 연습해 보아요. 일단 종이와 펜, 조용한 환경, 그리고 시간은 자유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봅시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거절하고 싶었지만 안 했던 순간들, 예스 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체크합니다. 1살 반 된 아기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no입니다. no. 저도 18개월 된 조카가 있는데요. no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no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자연은 똑똑해요. no를 하지 못하면 yes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절을 할 줄 아는 방법은 거의 자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크면서 까먹게 되죠. no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의지와 자아를 발달시키는 첫 관문이라는 거죠.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너무 듣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no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제 no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No! 우린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안녕!